안녕하세요, 권혜연입니다. 최근 황혼 육아로 고민이신 조부모님들 많으시죠?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칭찬과 격려, 대화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교육 강사 김민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오늘 주제가 바로 대화인데요. 요즘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뜻모를 단어들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조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당황스럽고 좀 소외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대가 다르고 경험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조부모님과 손자녀 간에 서로 의사 전달 방식이나 표현이나 또 내용 등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빨리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사이에는 평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속상해요. 제가 과학 시간에 열심히 만들어 칭찬받은 모빌이 있는데요. 동생이 그걸 갑자기 만지려고 해서 조금 다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원준아, 너는 다 큰 형인데 5살 동생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니? 남자는 그러면 못 쓴다. 라고 하시면서 저만 나무라시는 거예요. 형이라고 양보하라는 말도 속상했지만 남자는 그러면 못 쓴다는 말에 저는 자존심도 너무 상해서 아직까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저랑 말이 진짜 안 통해요. 제가 할머니, 나 친구 생선 사줘야 하는데 용돈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네가 친구한테 왜 생선을 사줘? 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친구 생파에 초대받았는데 선물을 사줘야지 라고 설명하니까 이번에는 생파, 파까지 사줘야 해? 라는 거 있죠? 다른 친구들은 생일 파티에 갈 때 생일 선물 사가지고 가는데 나만 그냥 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할머니가 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제 말이 할머니한테는 너무 어려운 걸까요? 조금 답답해요. 화면을 통해 만나봤지만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구나 싶은데요. 특히 신조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뜻을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어가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과는 많이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로 잘 못 알아들으실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할머니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네가 다시 설명을 해줄래? 그러면 아이가 이거는 할머니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알아들었을 때 그래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이러면서 어쩌면 대화의 그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해요. 아이들 덕분에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신세대가 되시는 느낌이시겠어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유아기 때와 달리 학령기에 올라갔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대화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부모님께서 아이들의 그 발달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어릴 때 아이들이 사용했던 표현이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갈등이나 오해를 빚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예쁘니까 아유 이렇게 통통해서 예쁘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사춘기가 막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는 예뻐서 하는 말이지만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사실 예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마음을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학년 친구들은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의 내용들만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잔소리, 비난하거나 꾸중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본 것이 있죠. 그렇죠. 사랑스러운 손자녀들과 공감 소통을 위한 찰떡 대화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자녀들과의 공감 소통을 위한 찰떡 대화의 기술, 그 첫 번째는 바로 집중해서 경청하기입니다. 경청이라는 한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기울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예요. 잘 듣는다는 건 몸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준다 이런 뜻이겠죠. 왕을 대하듯이 귀를 크게 열고 눈과 마음을 한데 모아서 진심으로 집중해서
들어주는, 듣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대하듯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술은 바로 마음 알아주기네요.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한마디로 손자의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봤듯이 원준이의 경우 할아버지께서 나무라시기 전에 원준이가 동생이 모비를 가지고 놀아서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좀 인정해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원준이가 조부모님의 말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위안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약간 이렇게 수그러들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건 정말 아이들 마음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지만 사실 아이들 감정을 그때그때 좀 알아차리기가 어렵고요. 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배가 고파도 짜증을 내고 졸려도 짜증을 내고 네, 이렇게 좀 아이들 마음을 좀 정확하게 알아주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자기의 그런 불편한 감정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자기 감정을 자기 알아차리기 좀 어려우니까 신호등 아시죠? 신호등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감정이 어떤지 할머니에게 신호등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빨간불은 기분이 나쁜 거야. 파란불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노란불은 그냥 그저 그래. 이런 상태일 때 지금 네 감정이 빨간불이니 파란불이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이야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을 들어주려는 어떤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할머니와 또 관계도 더 좋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 손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세 번째 찰떡 기술. 선생님 또 소개해 주실까요? 손자녀들과의 공감 소통을 위한 찰떡 대화의 기술. 세 번째는 바로 아이메시지로 말하기입니다. 아이메시지는 나 전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만 언급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손자녀가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좀 설명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떠들 때 이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손자녀에게 아이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보통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가 식당에서 떠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대부분 조용히 해! 라든지 야, 다른 사람에 피해 주면 안 되잖아, 뭐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서 결국은 명령하시거나 협박하시는 게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때 좀 저희가 아이메시지로 좀 바꾸는 말들 좀 생각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본인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손주가 이렇게 식당에서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네, 뭐 이 정도로 좀 바꿔보면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예. 아이메시지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손자녀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주어로 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떤 감정인지,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나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누구누구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니까 할머니가 신경이 쓰여. 우리 밥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른이 단호하게 말하고 솔선수범으로 보여주고 열린 질문을 하면 손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갈등 없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손자녀들과의 공감 소통을 위한 찰떡 대화의 기술, 그 네 번째 기술은 뭔가요? 네, 네 번째는 바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은 좋은 점이나 훌륭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고요. 또 격려는 잘 안 될 때 용기나 의욕을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무분별한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칭찬할 때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정말 공부 잘했구나, 100점 맞았구나, 축하해,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이제 자기는 100점 받아야만 되는 줄 알고 좀 부담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아이가 시험에서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왔다면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이구 너무 잘했네, 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잘 풀었네, 열심히 했구나, 기특하다 라는 식으로 아이가 성취감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한 결과가 나쁘더라도 아이의 노력은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 CNN 방송국의 라이브 토크쇼의 진행자인 레리 킹이란 분은 대화의 제일 규칙은 경청이다라는 말과 함께 당신이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린 손자녀들이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청할 때 조부모님들과 손자녀 간의 사이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학조 부모님들을 뜨겁게 응원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아닌 조부모님과 자녀의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손자, 손녀를 돌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100%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르는 조부모님의 찐 속마음 베스트 3로 정리해봤죠. 부모님이 이렇게 쓰시던 수저를 자녀 입에 이렇게 넣어주신 걸 보고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이런 학문 육아에서 발생하는 자녀하고의 불편한 갈등들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